completely redesigned iPad Air. 그래도 괜찮아. 프로 4세대도 좋아. 꿀꿀새끼 닥쳐 옴새. 끼끼끼끼끼. 안녕하세요, 이쌤입니다. 오늘은 전자기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매년 있는 명절이죠. 2020년 9월 애플의 새로운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초기에는 6월 WWDC에서 아이폰이 발표되었던 것을 제외하면 9월에는 항상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했었는데, 이번에는 아이폰을 제외한 새로운 두 가지의 제품 아이패드와 애플워치가 새롭게 출시되었기 때문에 총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번 발표에서 애플이 이제는 한국 시장도 신경을 써주나? 자막 언어가 6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국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먼저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아이패드 에어 4세대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번 아이패드 에어는 완전 새롭게 디자인이 되었는데, 외관 디자인을 보면 완전 기존에 있었던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프로와 완전히 동일한데 두께는 살짝 더 증가를 했어요. 그리고 무게도 프로보다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더 특이했던 점은 사이드를 보면 쿼드 스피커를 탑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이것도 발표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아이패드가 있잖아요. 요것을 가로로 돌렸을 때 스테레오 모드가 가능하다는 약간은 찝찝한 말을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발표가 끝나고 나서 찾아보니까 아이패드 프로 시리즈와 완전히 동일한 쿼드 스피커는 아니었습니다. 공식 홈페이지에서 투 스피커 오디오라고 명확하게 박혀있어요. 근데 구멍은 4개인데 이게 한쪽씩 해서 투 채널인가? 반길만한 점은 이제 아이패드에서도 라이트닝 포트가 아닌 USB Type-C, 이제 에어 4세대도 들어갔습니다. 기존에는 프로 라인업에서만 쓰였지만 이제 에어 4세대, 그럼 이제 앞으로 출시될 아이폰이라든지 애플의 기기에서 USB Type-C를 쓸 가능성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애플 펜슬도 1이 아닌 2를 지원하면서 아이패드 프로처럼 옆에 애플 펜슬이 자석으로 붙으면서 무선 충전이 가능한 버전으로 바뀌게 되었고, 다소 아쉬운 점은 페이스 아이디가 아닌 터치 아이디가 탑재되었습니다. 이것도 상단에 있는 전원 버튼에 통합이 되어 있는데, 아마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저와 공감하시겠지만 페이스 아이디를 써보면 터치 아이디는 별로 선호되지가 않죠. 디스플레이는 기존보다 더욱 커진 10.9인치를 탑재했고 광생력 P3, 트루톤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패드 프로 11인치와 무슨 차이냐고요? 0.1인치 더 작고 100니트의 밝기가 더 줄어들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더욱 놀라웠던 것은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되었다는 거예요. 암용 맥, 그러니까 애플 실리콘에 대해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 이후로 이번 발표에서도 애플 실리콘을 언급하면서 새로운 아이패드 4세대에는 A40 바이오닉이 탑재되었습니다.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고, 기존 아이패드 에어 대비 CPU의 성능은 40% 증가, 그래픽의 성능은 30% 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와! 아이패드 프로 4세대 산지 얼마 안 됐는데. 하지만 여기서도 함정이 있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나서 자세히 찾아봤을 때는 애플에서 말한 성능 향상폭은 A30가 아닌 A12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A30에 비해 15%, 16% 정도 더 빨라졌다는 것인데, 아마 여기서 공정이 더 미세화되었기 때문에 전력 효율 상승과 더 많은 트랜지스터에 대한 이득이 있고, 이번에는 아키텍처 개선보다 공정 미세화, 전력 효율을 더 증가시키는데 집중을 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용량은 64, 256GB 구성으로 되어 있고, 전면은 700만화소 카메라, 후면은 1200만화소 카메라로 아이패드 프로 11인치 광각이랑 동일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와이파이 6도 지원하고 이번에 색상이 더 추가되었어요. 기존 실버와 스페이스 그레이에서 로즈 골드, 그린, 스카이 블루가 추가되었고, 발표를 보면 프로 라인업과 달리 캐주얼한 느낌이 더 많이 강하더라고요. 홈페이지도 그렇고 발표도 그렇고, 추가로 더 좋은 점은 매직 키보드가 에어 4세대와 호환이 가능하고 20W 충전기도 기본 구성품으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에어 4세대가 아이패드 프로 11인치를 대체하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또 의문을 가지실 거예요. 그것 말고도 프로와의 차이가 더 있냐? 120Hz 프로모션, 트루톤 플래시, 트루뎁스 카메라, 인물 사진 모드, 라이다. 아이패드에서는 크게 신경을 쓰진 않겠지만 초광각 카메라가 하나 없습니다. 요것이 빠진 게 프로와의 차이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유저분들에게 가장 크게 체감되는 것은 120Hz 프로모션,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훌륭한 스피커, 요 정도의 차이가 가장 크게 체감이 되지, 나머지는 사실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태블릿에서 쓰는 사람들만 써서 크게 중요한 요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가격은 77만 9천원부터, 프로와의 차이는 25만원입니다. 근데 120Hz와 페이스 아이디 그리고 스피커를 제외하고서라도 살만한데요. 갤럭시 탭 S7은 에어선에서 정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리 갤럭시 탭이 잘 나왔다고 하더라도 저도 지금 쓰고 있지만 이 앱의 생태계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이죠. 다음은 보급형 태블릿의 최강자 8세대 아이패드가 리뉴얼 되었습니다. 사실상 껍데기는 7세대와 동일하고 프로세서가 기존 A10 퓨전에서 A12 바이오닉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급형에서 뉴럴 엔진이 들어간 프로세서는 처음이라는 것이죠. 외관의 크기, 두께는 모두 동일하지만 무게가 살짝 증가했습니다. 용량은 32, 128GB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 가격은 기존과 동일하게 449,000원으로 판매한다고 해요. 그리고 애플답게 아이패드OS 14에서 지원하는 애플 펜슬에 추가된 기능들을 모두 사용할 수 있죠. 이번 8세대 아이패드는 디자인을 너무 많이 우려먹긴 했지만 학생용으로는 여전히 훌륭한 가성비이기 때문에 꽤 많이 팔릴 아이패드로 보입니다. 다음은 새로운 애플워치 시리즈 6가 출시되었습니다. 이미지를 봤을 때는 기존 시리즈 4, 5와 큰 차이 없이 동일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가장 특별한 것은 색상이 더 추가되었는데 알루미늄 기준으로 블루, 프로덕트 레드가 추가되었고 스테인리스 기준 그래파이트라는 색상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애플워치는 기존 시리즈 1, 2, 3 그리고 4, 5, 6 아마 7까지도 거의 비슷한 디자인으로 갈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내부 구성은 살짝 달라졌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해졌는데 이것은 15초 만에 측정이 가능하고 혈액에 있는 산소의 농도가 70%에서 100% 사이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주기적으로 백그라운드에서 측정한다고 합니다. 사실 이미 삼성은 요게 아니라 워치3에서부터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이미 삼성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요. 근데 삼성 언팩과 애플의 키노트를 비교했을 때는 삼성은 그냥 새로운 기술을 탑재해서 이게 된다 이런 식으로 발표하는 느낌이었다면 애플은 이것을 왜 필요로 하는지 일반 유저들에게 더 쉽게 이것을 써야 하는 이유를 제대로 알려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시 감지하는 고도계가 탑재되었고 이것도 꽤 정확하게 약 30cm 정도의 근소한 고도 변화에도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아이폰과 동일하게 애플 칼키를 위해 광대역 유원 칩이 탑재되었고 프로세서 또한 A30 바이오닉 기반의 새로운 듀얼코어 S6 칩이 탑재되었고 여기서 가장 궁금한 점은 배터리 타임이 기존보다 더 증가되었을까?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왜냐면 애플워치는 하루 정도는 어느 정도 사용이 가능한데 하루 반 이상은 사용하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5GHz의 와이파이도 사용이 가능하고 충전 속도 또한 기존보다 20% 더 빨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여러 페이스들이 추가되어서 더 많이 꾸밀 수 있도록 만들어졌고 제가 가장 관심이 가지게 된 것은 새롭게 추가된 두 가지의 밴드입니다. 그것은 초경량, 신축성 있는 부드러운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솔로 루프,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와 초박형 실리콘을 함께 한 올 한 올 엮어 만든 브레이드 솔로 루프입니다. 이것은 모두 실리콘 소재로 되어 있고 영상을 보면 기존 밴드에서 볼 수 있었던 잠금 장치, 그러니까 버클 같은 게 없어서 착용감은 굉장히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밴드의 사이즈가 기본적으로 9개가 나오기 때문에 처음 구입할 때 딱 맞게 구입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사이즈를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은 단점이었습니다. 애플에서는 초박형이기도 하고 매우 편안하다고 강조를 했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레더 링크라는 가죽 밴드가 새롭게 추가되었고 애플워치 나이키도 업데이트, 에르메스도 새로운 밴드가 추가되었습니다. 가격은 539,000원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저는 이 발표를 봤을 때 크게 저한테 끌릴만한 요소는 없었습니다. 왜냐? 저는 시리즈 5의 유저이기 때문이죠. 가장 핵심적인 건 시리즈 5에 비해 밝기가 증가하고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이 가능해진 거, 요거 두 개를 제외한다면 큰 차이가 없어요. 새로운 밴드가 끌린다고요? 그것만 다시 구입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워치 SE가 출시되었습니다. 이것도 루머와 마찬가지로 가성비 중심의 SE가 출시된 것이죠. 디자인은 실제 모습을 봐야 더 정확하겠지만 시리즈 4, 5, 6, SE 모두 거의 비슷한 패밀리 룩으로 보이며 생각보다 SE 치고는 많은 기능들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 상시 감시되는 고도계, 최신 모션 센서까지 탑재되어 있죠. 게다가 햅틱 피드백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용도를 돌릴 때 딸깍딸깍 거리는 기계적인 느낌도 준다고 해요. 다만 시리즈 6에 비해 빠진 기능은 혈중산소 포화도 측정, AOD, 심전도 측정 기능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S6가 아닌 S5 칩이 탑재되었고 SE는 시리즈 6와 다르게 색상이 다양하진 않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골드 요 세 가지만 있어요. 가격은 359,000원부터. 이것을 봤을 때 애플워치 SE는 기존 애플워치의 가격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제 주위에서도 시리즈 5로 살까? 아니면 저렴한 시리즈 3로 살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한 친구들이 있었는데 딱 이 중간을 타겟팅한 모델로 보였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 더 좋을 것 같고 부모님께 사달라고 쪼를 것 같이 생겼는데 마침 이제는 애플워치를 가족 설정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 애플워치는 아이폰이 꼭 있어야만 연동이 가능했는데 이제 가족 중에 누가 아이폰을 한 명이라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동 위치 알림 설정도 가능하고 시리즈 4 이상부터 이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원몰 띵이 있었습니다. 우려했던 짜잔!
이 나타난 것이죠. 애플워치부터 어댑터를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환경 보호를 크게 언급을 하면서 어댑터를 제거할 거라고. 근데 이것도 찾아보니까 더 특이했습니다. 애플워치 에르메스 에디션은 충전기를 넣어줬고 이번에 발표된 아이패드도 충전기가 기본 구성품으로 들어있습니다. 이것 말고도 피트니스 플러스나 애플원이라는 서비스도 더 발표가 되었는데 오늘은 하드웨어 집중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iOS 14 정식 버전이 내일부터 업데이트가 진행될 것이고 대체로 루머대로 많이 발표가 된 것 같아요. 기존보다 색다르긴 했지만 또 엄청난 것은 아니고 흔히 말하는 애플 방식으로 포장을 굉장히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발표가 다소 아쉬웠는데 아마 다음 달에 발표될 아이폰을 위해서 좀 이번 발표는 힘을 줄인 게 아닐까 싶기도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관전 포인트는 아이패드의 램이 얼마나 탑재되었을까, 요게 많은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저도 마음 같아서는 빨리 아이패드를 구입해서 리뷰를 하고 싶지만 지금 갤럭시 탭 S7의 뭐 첫인상도 하지 않고 언박싱 정도만 진행해서 사용기를 올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발할 때 아이패드를 구입하면 후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진짜 이거 내 아이패드 프로 산지 얼마 안 됐는데 A12 기반으로 프로세서 만들 때부터 알아봤다.